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영 한겨레신문 선임 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최 위원님께서 발제해 오셨죠. 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사퇴 이 문제 하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의 비명계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사퇴까지 요구했거든요. 이 두 가지 문제를 섞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어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전격적으로 대표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이제 그 대표직을 맡은 지 9개월 만에 이제 물러나게 됐는데요. 이번 결정이 당에 어떤 여파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먼저 좀 짚어볼까 합니다. 추가적으로 또 그 불출마 선언 같은 당내 그 인적 쇄신과 관련한 이야기들이 뭐 얼마나 좀 나오게 될지 이 중심으로 좀 논의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예, 어떻게 사퇴하게 됐는지부터 약간만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앞으로 전망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대통령실 용산의 뜻은 대표를 그냥 유지하고 김기현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르고 대신 내년 그 울산 지역구 네. 의원이니까 불출마를 좀 해달라. 뭐 이런 요청이 같은 모양이에요. 그런데 좀 김기현 대표 생각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나는 그 불출마 선언할 생각은 없다. 이제 이렇게 하다가 장제원 의원이 이제 먼저 불출마 선언을 하고 네. 이제 장제원 김장연대라고 그런 말이 있지 않? 네. 그런 말이 있었죠. 네, 김기현, 장제원, 예, 뭐 네. 김장연대 그렇게 네. 해서 이제 김기현 대표 체제가 들어섰는데 이제 파트너죠. 그 장제원 의원이 먼저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제 반대로 좀 압박을 하는 그런 모양새가 됐고요. 그런데도 김기현 대표가 조금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아무튼 뭐 불출마는 안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당내 여론이 좀 급속히 악화됐고요. 그 바람에 아예 할 수 없다 그러면 대표를 물러나게 하고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대통령실하고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합니다. 이제 네. 그렇게 해서 사퇴를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비대위원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네. 국민의힘 이게 이제 어떤 체제로 총선을 치르게 될지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좀 전망이 좀 불투명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기현 대표에게 대표직은 유지하되 이제 불출마를 좀 권유하는 쪽의 그런 분위기였는데 본인이 좀 받아 수용을 하지 안 했다고 해요. 예, 그게 이제 어제 오늘 정치부 기자들 취재를 통해서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 그런. 밖에서 바라볼 때는 그 당의 그 네. 여당 집권 여당의 대표직이 좀 더 좀 커 보이고 이제 총선을 앞두고 총선 또 지휘하는 자리 더 커 보이는데 역시 정치인에게는 국회의원 자리가 글쎄 제가 보건대는 뭐 더 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용산 대통령실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걸 요구했는지에 대해서 아직 뭐 김기현 대표가 별로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네. 그래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인데 여하튼 김기현 대표 체제는 결국은 무너지게 된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비대위원장이 누가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이제 국민의힘 쇄신이 네. 그야말로 탄력을 더 받을 것이냐 아니면 또 뭐 그냥 김기현 시즌 2로 갈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이 되겠죠. 네. 이제 그리고 그 인요한 혁신위에서 요구했던 이제 뭐 친윤이나 지도부의 불출마 또는 뭐 수도권 험지 출마 이런 부분은 저는 뭐 일단 김기현 대표와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함으로써 1라운드 정도는 끝났다고 봅니다. 이제 후속타가 이어질 것인지 네. 뭐 그런 부분은 이제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지만 뭐 이어지지 않더라도 네. 일단 1단락은 됐다고 볼 수 있죠.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이 그 사실은 뭐 자리를 내놓거나 아니면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이래서 아마 상당한 그 변화의 바람이 일 텐데 네. 문제는 이제 이 후속 비대위원장이 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변화가 뭐 유지가 될 것이냐 아니면 오히려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뭐 결국은 또 뭐 용산의 입김이 너무 센 것 아니냐는 쪽으로 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또 역풍이 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큰 문제는 아닌데요. 김기현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하면서 불출마 선언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고 여전히 본인은 그래서 출마로 좀 가닥을 잡은 게 아니냐 그런 이제 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대표를 그만두고 비대위 체제로 넘어간다는 얘기는 김기현 전 대표도 이제 전 붙여야 되겠죠.
이분도 이제 영남 중진 중에 그냥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이분이 출마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건 윤석열 대통령하고 새로 들어서는 비대위에 달린 문제죠. 그래서 본인은 더 하고 싶겠지만 네. 실제로 출마할 수 있을지 네. 이건 좀 불투명한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조금 더 이어가면 하필이면 어제 이준석 전 대표와 또 이상민 전 민주당 대표, 민주당 의원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당일에 하필이면 대표직 사퇴 직전에 두 사람을 만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이 글쎄, 분분한. 제가 보기에는 아마 본인이 이제 이준석 전 대표의 탈당을 좀 막아보자 이런 순수한 선의로 접근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런데 매우 부적절한 오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이준석 전 대표 날짜까지 예고해 놓고 지금 탈당하겠다고 그러는 사람한테 본인 자리가 지금 위험한 네. 김기현 대표가 가서 얘기한다고 그게 먹혀들겠습니까? 그런 점으로 본다면 저는 정무적 오히려 본인 사퇴 직전에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났다는 점 때문에 네. 국민의힘 지지자들로부터 오히려 상당한 비판의 대상만 됐다. 화를 자초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바로 비대위 체제로 가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비대위원장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또 원희룡 국토부 장관, 이뇨한 전 혁신위원장, 나경원 전 의원 등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좀 두 분이 보시기에는 어떤 위원장 인선이 국민의힘의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좀 그래도 가장 적합하고 좀 도움이 될지 쉽지 않은 말씀이실 것 같긴 합니다만, 그리고 비대위 구성이 좀 앞으로 국민의힘에게는 어떻게 꾸려지게 될지 좀 들어볼까요?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그러시죠. 이게 지금 어쨌든 의원들 여론이 좀 갈려요. 네. 아직 용산 기류는 확인이 안 되고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분은 민주당 대표를 했던 사람인데 국민의힘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비대위원장을 하냐 이렇게 대구 경북 쪽 의원들이 아주 반대가 심하다고 하고요. 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일종의 낙하산처럼 보내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 해서 이제 반론이 많고요. 또 원희룡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밑에서 이제 장관을 해서 대통령 부하 이런 이미지가 좀 있다 그러고 별로 좀 참신하지도 않다 이런 반론이 있다고 합니다. 네. 또 한동훈 장관은 대통령이 검사 출신인데 비대위원장까지 또 윤석열 사단의 검사 출신이 하는 게 옳으냐 이건 안 된다 이제 반대가 많고요. 네. 나경원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신뢰가 좀 없는 것 같다고 해요. 그래서 좀 곤란하다 이런 얘기고요. 이뇨한 전 혁신위원장은 지난번에 혁신위원회 할 때 봤듯이 좀 위험하다. 무슨 사고를 칠지 알 수가 없다. 이제 이런 불안감이 있다고 하고요.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은 개인적인 사정이 좀 있어서 네. 좀 고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이 중에서 한 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관측들을 하는데 뚜껑은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은 좀 예상은 그건 지금 알 수가 없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사실 기준 같은 걸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어차피 지금 상황이 대표 사퇴 이후에 지금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데 네. 자 그러면 김기현 대표가 왜 사퇴했습니까? 우선 이거부터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원인 진단을 하고 난 뒤에 그 시스템과 좀 다른 시스템을 만들자고 지금 비대위를 꾸리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런데 여전히 용산과 국민의힘이 수직적 관계에 놓일 만한 비대위원장을 뽑는다면 네. 저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감동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마평 인물 중에는 어떤 사람이 그래도 수직적 관계에서 벗어난 인물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쭉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한 사람씩 XP 치다 보면 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그다음에 김병준 네. 위원장, 거기는 이제 본인 사정이 있다고 하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네. 거기는 완전히 수익적 관계하고 똑같은 거죠. 지금 김기현 대표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제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는 물론 장관을 했지만 네. 이제 이 윤석열 사단이라고는 좀 하기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네. 아니면 이제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 고령화 부위원장에서도 해촉을 했을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가 그렇게 수익적 관계는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니면 이제 그렇지 않은 또 다른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지 만약에 어나더 김기현 이런 정도의 사람이면 아마
아무런 감동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주나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아마 비대위원장이 그러면, 예. 선임이 되겠죠. 예, 이게 네. 이제 약간 뒷얘기가 조금 있는데요. 김기현 대표가 그냥 유임하는 걸 전제로 공천관리위원장을 누가 할 것인가를 대통령실하고 김기현 대표가 조금 의논을 한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것도 이제 정확히 확인은 안 되는데요. 판사 출신인데 국민의힘 그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 하는 황정근 변호사가 있습니다. 네. 또 이제 검찰총장을 지낸 이명재 변호사 이런 분들, 법조인들, 외부 인사가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아서 엄격하게 공천관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논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건 김기현 대표 사퇴 이제 전에 나눴던 얘기고요. 이제 비대위원장이 새로 임명이 되면 그 비대위원장하고 네. 대통령실하고 좀 협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죠. 민주당 상황으로 이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도 이제 대표직을 놓고 이제 설왕설래 시끄럽기는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그 민주당 혁신계 모임인 원칙과 상식은 이재명 대표가 이제 사퇴한 뒤에 통합형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에 대해서 변화는 하되 최대한 단합 단계를 유지하는 대우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내 쇄신 요구에 대한 이재명 대표 결국에 이제 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원칙과 상식이 얘기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을 거예요. 통합비대위라고 하는 거는 대표직을 사퇴하는 걸 전제로 하거든요. 네. 이재명 대표는 제가 보기에는 대표직을 사퇴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원칙과 상식의 요구를 완전히 무시한다? 아마 그것도 쉽지 않은 선택이 될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통합비대위까지는 아니어도 네. 아마 그 선대위 정도 이런 거는 이제 통합형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있죠. 아니면 이제 뭐 본인이 대표직을 유지하고 네. 뭐 다른 어떤 기구를 만든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원칙과 상식의 요구를 좀 이렇게 그 순화하는 아마 그런 식의 조치는 취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비명계에 그 어쨌든 좀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역할을 부여할 것이다. 저는 그런 형태인데 예. 대표직을 버려가면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성 의원님. 그래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오늘 그 민주당 의원총회를 했죠. 선거제도 토론 때문에 열었는데 네. 이재명 대표 참석을 안 했어요. 아, 그래서 네. 아니 왜 안 했냐 그랬더니 이게 김기현 대표가 물러나는 바람에 혹시 면전에서 사퇴 요구를 받을까 봐 참석 안 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약간 위축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어쨌든 원칙과 상식에서 요구하는 통합형 비대위라는 게 민주당의 평균적인 감각을 가진 의원들한테 물어봐도 좀 안 맞다고 해요. 지금 근데 이재명 대표가 왜 갑자기 지금 사퇴해야 되지? 이제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재명 대표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고요. 네. 다만 앞으로 상황이 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여야가 항상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모셔서 혁신에 어느 정도 성공을 하고 여론조사에서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도가 좀 상승세로 올라간다. 네. 이제 이렇게 되면 민주당에서도 이제 위기감을 느끼고 자 그럼 이재명 대표 물러나고 우리도 뭔가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이런 의견이 일단 당원과 지지층으로부터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 문제는 연말 연시 어떤 민심 여론의 흐름을 좀 살펴봐야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선거제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도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는데 이게 두 가지로 지금 압축돼서 이야기가 이제 전개가 되고 있죠. 병립형으로 이제 돌아가서 원내 일당을 유지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런 현실론이 현재 당에서 이제 세를 얻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고 하지만 그 초선 의원 한 명이 이제 불출마 선언을 했고 또 전날에 이탄희 의원은 또 선거제 개혁을 이제 촉구하면서 백의종군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상황입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좀 민주당 어떤 결론을 내릴 것 같은지 그 예상을 좀 한번 해볼까요? 지금 이제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사실은 준연동형 유지
뭐 이런 의견이 더 많았다고 하죠. 네. 뭐 서명자도 뭐 76명으로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걸 보면 이제 이걸 완전히 이재명 대표가 무시하긴 어렵겠지만 얼마 전에 얘기를 했고 홍익표 원내대표도 얘기했듯이 또 현실은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결국은 권역별 병립형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재명 대표가 아마 이 부분은 양보를 안 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가려고 하는 방향이 가려고 하는 방향이죠. 네. 그 방향으로 결국은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성정당 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 위성정당 문제 때문이 아니고요. 네. 이재명 대표가 다 그게 임명할 수 있는 자리 아닙니까? 사실상 대표의 권한 때문에. 그 네. 권한을 이재명 대표가 놓을 것 같지 않다는 거죠. 네, 성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튼 명분은 일당을 넘겨주면 안 된다. 이제 이게 현실론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그쪽에 마음이 기울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난 대선 때 워낙 좀 세게 약속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2020년 총선 때 민주당이 위성정당 만든 거는 잘못했다. 내가 대통령 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제3세력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치 개혁을 하는 것이다. 네. 또 그때 당 전체 의원 명의로 또 당원 명의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게 네, 그랬었죠. 한 10건쯤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걸 지금 어떤 병립형으로 돌아가려면은 사과하고 좀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이 문제가 이제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제 그 좀 책임지고 뭐 사과하고 이거에 별로 익숙한 정치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여론 지형 같은 걸 살펴봐가면서 당 네. 안팎에 지금 여론조사 같은 걸 하고 있는데요. 그런 걸 봐가면서 좀 이렇게 나름 질서 있는 지금 그 선회 또는 네. 질서 있는 퇴각 이쪽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렇다면 성 의원님이 예상하시기엔 민주당은 선거제를 어떤 식으로 좀 결론을 낼까요? 결국 병립형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네. 이제 권역별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전국을 3개 권역으로 나눠서 네. 이제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어쨌든 그것도 이제 그 지역 갈등을 완화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정치 개혁의 그 반보 정도 진전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네. 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권역별 예상이 됩니다. 병립형 비례대표. 그렇습니다. 네, 두 분의 또 의견이 또 일치하네요. 지난주 두 분의 의견이 일치했던 그 부분이 오늘 마지막 이슈인데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하지 않을 것이다. 깃발을 이제 뭐 들었을 때 같이 뭐 동조하는 세력들이 별로 없을 것이다. 좀 회의적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던 게 같았는데 이번 주에 또 그 많이 분위기가 또 바뀌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에 대해서 이제 화답하는 그런 워딩을 했었고 언론에서도 신당 창당이 확정됐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지원 전 정보원장이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서로 일단 만나서 대화할 것을 이제 촉구했는데 당내에 이제 비명계는 신당과의 연대에 이제 거리를 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준석 전 대표는 가능성이 있는 쪽에 이제 좀 무게를 싣고 있고 이낙연 전 대표는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두 분의 이야기를 일주일 만에 또 들어볼까요? 네. 아니 저는 그 입장이 여전히 비슷합니다. 저는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을 과연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확신할 수가 없고요. 본인이 말은 저렇게 하고 있지만 네. 본인이 말하는 이유는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적 압박의 강도를 점점 높여가는 단계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저렇게 하고 갑자기 유턴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유턴도 물론 제가 확신할 수는 없는 거지만 네. 저희들의 경험으로 보면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신당으로 성공할 가능성 적어도 이 시점에서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압박의 강도를 계속 높여가면서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원칙과 상식의 요구에 대해서 그 이재명 전 대표가 일부 이렇게 뭐 타협책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내년 1월이나 이때쯤 되면 그때 그런 타협책에 묻어서 사실 신당 창당을 접을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뭐 신당 얘기를 했다고 해서 네. 그러면 신당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저는 섣부르다. 그런 입장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경민 전 의원이 어제 이제 출연해서 이낙연 전 대표의 그 신당에 대한 그 창당 시기는 앞으로 한 달 안에 결정이 날 것이다. 시기상으로 이제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있다라고 이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그 제1야당을 목표로 하겠다 이런 그 일말에 그 듣는 사람들한테는 좀 출사표 같이 들리기도 했는데 이제 목표야 뭐 한 과반 의석 정도로 해도 좀 더 멋있어 보이지 않나요? 이게 신당을 내가 창당하고 싶다 해서 그게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네. 정치라는 게 어떤 명분과 실질이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은 그 부분에 좀 문제가 있어요. 민주당 안에 이낙연 전 대표하고 굉장히 가까운 의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 경선 때 예를 들어서 뭐 이계호 정책위 의장 이분도 이제 이낙연 전 대표하고 가깝고요. 이병훈 의원 광주시당위원장 하는 분. 또 이제 전직 의원인데 이훈 의원 네. 이분은 이제 경선 때 아마 수행실장인가 굉장히 가까운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공개적으로 이낙연 신당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다 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을 실패를 무릅쓰고 설사 창당을 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의 전현직 의원 중에 최소한 전현직 의원 중에 몇 명이나 같이 갈 것인가 좀 의문입니다. 그럼 총선에 민주당에는 별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영향이야 뭐 있을 수 있겠죠. 뭐 어쨌든 뭐 이낙연 전 대표도 대한민국 국무총리를 네. 지낸 분이고요. 오선 국회의원의 전남지사를 한 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만 몇 표가 됐든 민주당 표를 뜯어갈 가능성은 높은 거죠.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이제 바로 그런 지점 때문에 이제 반대 여론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이제 두고 봐야 되겠는데 네. 이런 실패를 무릅쓰고도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강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대표님 제가 그동안 좀 소홀히 했습니다. 이제 저하고 좀 같이 하시죠. 이런 그 포용의 제스처를 취해주면 네. 좀 이제 그 적당히 이렇게 좀 타협을 해서 다시 이제 민주당의 이제 총선 승리를 위해서 힘을 합치게 될지 이 부분은 전 뭐 내년 1월까지 넘어가서 좀 더 지켜봐야 최종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촉구하는 바가 이제 바로 그 부분인데 아무튼 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그렇죠.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자꾸 신당 얘기를 한다고 해서 신당 만들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한 줄 논평 오늘 마지막으로 두 분의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네, 성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예, 좀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 외교안보 쪽에 열심히 일도 하고 하는데 이 당의 일에 의외로 굉장히 개입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결국 다 드러나게 될 텐데 이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게 됩니다. 현직 대통령이 당무에 너무 깊숙이 개입하면 또 이게 이제 공천하고도 연결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뒷감당을 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 한 줄 논평 대통령 당무 개입 지나치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최 의원님. 자, 국민의힘 비대위 얘기를 저희가 지금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비대위가 만들어지게 된 계기, 그건 역시 김기현 대표, 김장연대의 실패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김기현 대표와 유사한 형태의 비대위원장이 또 등장한다고 했을 때 또 실패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서 오늘 한 줄 논평은 국민의힘 비대위 김장연대 실패에서 답 찾아야로 하겠습니다. 네.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용 한겨레 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 국민의힘 비대위 구성을 전망해 봤고요. 또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제 개편은 앞으로 이제 어떤 방식으로 결정이 될지 두 분의 이야기, 전국 현안을 두루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